혹한의 추위가 살을 찢고 압도적인 적이 사방을 에워싼 곳, 상상조차 어려운 최악의 지옥이 펼쳐졌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70여 년 전 한반도의 한 골짜기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는 단순히 전장의 참혹함을 넘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생존의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과연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무엇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기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얼어붙은 장진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 발발 후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웅군은 압록강을 향한 웅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낙관론이 팽배했고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이 거대한 진격의 최전선에는 미 해병 1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북동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장진호라는 이름의 거대한 인공호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지도를 가리키는 손끝에는 만주 국경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수많은 미군 트럭 행렬은 승리의 확신 속에 눈 덮인 길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단순한 적군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산악지대는 한반도에서도 가장 혹독한 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죠. 영하 20도를 밑도는 기온은 일상이 되어 있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악지형은 병사들의 피부를 찢는 듯했습니다. 설원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이 혹독한 자연환경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이미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기 시작했고 그들의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죠. 이 추위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장진호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은 보급품 수송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미 시작된 눈은 길을 더욱 미끄럽고 위험하게 만들었죠. 병사들은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맞서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설산과 얼어붙은 강물뿐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만주 국경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달리 이 지역 특유의 험준함과 영하의 기온은 미 해병 1사단을 서서히 옥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덕과도 같았죠. 그들은 마치 거대한 얼음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군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북진을 거듭하던 1950년 11월, 상황은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압록강을 넘은 중공군이 예상치 못하게 대규모로 참전하며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은 밤을 틈타 은밀하게 장진호 주변의 산악지대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미 해병 1사단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병사들이 잠든 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총성과 섬광은 어둠을 찢고 고요했던 설원을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기습적인 인해 전술은 미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삽시간에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외부와의 통신마저 두절되었죠. 사방에서 조여오는 중공군 병력은 마치 거대한 뱀처럼 장진호의 미군을 올가매는 듯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군 시신이 얼어붙은 설원과 끊어진 통신선, 그리고 허공을 향해 절규하는 무전병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보급품을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죠. 얼어붙은 식수통과 꽁꽁한 전투식량은 그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혹한의 추위와 압도적인 적, 그리고 끝없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장진호, 이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 드디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장진호의 드리운 지옥은 상상조차 어려운 혹한의 형태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이곳 장진호의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은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춰 병사들의 몸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의 환경이었죠. 손과 발은 감각을 잃고 보라색으로 변하다 못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살갗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내렸고 고통은 마치 수백 개의 얼음 바늘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병사들은 매 순간 혹독한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만 했죠. 소총의 방아쇠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기름칠된 기관총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수는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고 전투 식량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깨물 수도 없었죠.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그대로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그들은 제대로 된 수면조차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이런 미군의 처절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몰아쳤죠.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앞세운 인해 전술은 밤낮 없이 장진호의 미군을 덮쳤고 병사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백병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병사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총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살을 찢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며칠 밤낮 이어진 전투로 인한 수면 부족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 그 자체였죠. 그러나 그들은 쓰러져가는 전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전우를 부축하고 얼어붙은 시신 옆에서 잠시 몸을 웅크리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피로 물든 눈밭 위로 쓰러져가는 병사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통과 함께 꺼지지 않는 생존의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아군의 시신은 마치 조각상처럼 서론 곳곳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굳어버린 표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광경이었죠.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그 시신들을 밟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은 병사들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죠.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악몽 같은 시간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고통은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깊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는 강렬한 염원을 가슴에 품고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싸워야 할 적과 참아야 할 혹독한 추위뿐이었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악지형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그들을 가두는 듯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어붙은 눈밭은 찢어지는 비명을 내는 듯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쓰러지면서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정신력은 육체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듯 보였죠.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과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차가운 설원 위로 희미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서 과연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며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사방이 적에게 에워싸인 채 고립된 병력들에게 그는 결국 철수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이 압도적인 적들의 심장부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것뿐인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미 해병 1사단의 사령관 올리버 스미스 소장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단순한 후퇴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얼어붙은 전장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훗날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명언 중 하나로 길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싸울 용기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마치 벼락과도 같은 강력한 선언이었죠. 패배를 인정하는 철수가 아닌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미 해병 1사단은 이제 후퇴가 아닌 돌파를 위한 필사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북쪽 장진호에서 남쪽 흥남 철수 지점까지 약 120km에 달하는 얼어붙은 산악 지형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40도를 훨씬 넘나드는 살인적인 혹한과 사방에서 끊임없이 조여오는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이 기다리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행군이었죠. 병사들은 동상으로 감각이 사라진 손발을 이끌고 굶주림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매 순간이 생과 사의 아슬아슬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고 해병대는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얼어붙은 총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떤 병사들은 차가운 금속에 피부가 달라붙는 고통 속에서도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중공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적과 동시에 싸우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전우를 지키려는 본능과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렬한 염원이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특히 이 죽음의 행군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파괴된 보급로였습니다. 중공군은 주요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여 이 해병대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병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죠. 폭파된 다리 대신 임시 교량을 건설하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병대원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들의 헌신 덕분에 병력과 부상병을 태운 차량 행렬은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전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연대였던 것입니다. 후방부대, 즉 최후미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본대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했던 병사들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우들의 탈출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었죠. 때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그들의 내면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강렬한 염원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리라 굳게 다짐했죠. 이 혹독한 여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순간들도 빛났습니다. 물이 얼어붙어 마실 수 없을 때 동상으로 괴로워하는 전우를 위해 자신의 몸을 녹여주던 따뜻한 마음, 쓰러진 병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부축하며 함께 걸었던 끈끈한 전우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수많은 희생과 고통 끝에 그들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구조 신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생존자들이 마침내 도달하게 될 희망의 불빛이었죠. 겹겹이 에워싼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영하 40도의 혹한과 싸워 이겨낸 이들은 이제 흥남부두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와 동시에 기적 같은 생존에 대한 묘한 안도감과 살아남았다는 묵직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필사의 탈출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드라마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도감 속에서도 전우들을 잃은 슬픔과 전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이미 그들의 영혼 깊이 새겨지고 있었을 겁니다. 희미한 빗줄기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분명한 후퇴 명령이었지만 당시 해병 1사단의 올리버 스미스 사령관은 이 지시를 독특하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뿐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중공군의 포위망과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의 말은 절망에 빠진 병사들에게 불굴의 의지를 불어넣는 주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선언에 따라 필사의 탈출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다리와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악지형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공병대와 전차부대는 얼어붙은 손으로 끊임없이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헤쳐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중공군의 맹공격 속에서도 병사들은 부상당한 전우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상병을 태운 차량 행렬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거대한 뱀처럼 얼어붙은 대지를 가로질렀고 후방부대는 생명을 걸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동료들의 탈출을 도왔죠. 그들의 희생과 끈끈한 전후에는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고 숭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흥남부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생환자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회한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이 남긴 동상은 물론 전쟁의 참혹함이 새겨진 육체적 상처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남았죠. 끊임없이 엄습하는 악몽과 트라우마, 그리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잃었다는 비통함, 나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깊은 죄책감은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무게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노년이 된 장진호 생존자들의 야윈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희미한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처절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젊은 전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은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그날의 고통과 희생을 되새깁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도 문득문득 엄습하는 과거의 서늘함은 전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진 묵직한 여운일 겁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 비극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장진호 전투는 그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과 연대의 가치를 각인시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환자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새겨진 상처와 평생을 따라다니는 동상의 고통은 물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흉터는 시이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잃었다는 비통함, 그리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깊은 죄책감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일상을 맴돌았죠. 밤마다 엄습하는 악몽과 전쟁의 환영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들을 장진호의 한가운데로 다시 데려다 놓았을 겁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질문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짐이 되어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고뇌였을 테니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병이 된 지금도 그들의 야윈 얼굴에는 그날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희미한 눈빛 속에는 영하 40도의 혹한과 포화 속에서 보냈던 처절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전우들의 앳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거나 혹은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그날의 고통과 희생을 되새깁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도 문득문득 엄습하는 과거의 서늘함은 전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진 묵직한 여운일 겁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히 지난날을 회고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 비극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장진호 전투는 그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과 연대의 가치를 각인시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진호 전투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넘어 인간성의 극한을 시험하고 또 증명해 보인 숭고한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도적인 적의 포위망과 살을 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올리버 스미스 사령관의 결연한 선언은 단순한 전략적 지시를 넘어 절망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의지를 잃지 않겠다는 강렬한 선언이었죠. 죽음이 도사리는 고립된 골짜기에서 그들은 보급품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직 전우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지탱하며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파괴된 도로를 공병들이 목숨 걸고 재건하고 부상당한 전우를 결코 포기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들이 마침내 흥남 철수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탈출을 넘어 인간의 의지가 절망을 뚫고 승리한 경이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장진호 전투의 마지막 고비, 즉 포위망을 뚫고 흥남 철수 지점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행군에서 병사들은 극심한 추위와 중공군의 맹공격을 뚫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인간의 생존 의지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묵직한 숙고에 잠기게 됩니다. 장진호의 영웅들은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지키려 했던 병사들의 숭고한 의지는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